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약간의 흔들림을 보이더니 사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모습으로 한 주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도 지수인데 거의 매일같이 코스닥이 1000종목이 넘는, 그리고 코스피도 상당히 많은 종목의 하락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약세 내지는 침체의 모습까지 보여지는 등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가 흘러갔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네, 이번 주는 좀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죠. 국내로 보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 발표가 시장에서 예상을 한 예상치를 상회한, 그리고 사상 최대치, 즉 41년 만에 최대치의 증가폭을 보이면서 또 한 번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말을 보내는 기분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약간의 우려도 있고 또 많은 고민도 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시장의 물은 엎어진 것이고, 또 월요일 증시 열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는, 네, 월요일날 시장이 예를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을 준다면 나는 시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시장의 하락 속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지, 그 정도 흐름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CPI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의 급등이 지수를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야 될 만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줄 또 다른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등등 복합적으로 계속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들고 있는 종목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섹터나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 시장이 변곡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주 또한 쉽지 않은 장세가 또 연속이 될 것 같아 일단 좀 무겁게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 CPI 예상을 상회한 발표에 따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따른 시장 급락, 화석연료의 공급 증가 없이 해결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친환경 가속 및 각자 도생에 따른 방산주 정도 신경을 쓰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밤 미 증시,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장 전에 이미 이 CPI가 발표가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 3대 지수가 개파락을 크게 하였고,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등등도 장중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미국의 CPI 발표에 의해서 방향성 결정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은행 섹터 또한 네,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금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은행 업종까지 동반해서 급락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고, 필수 소비재 정도만 소폭 오르는 모습이라 거의 대부분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증시 보면은 이 CPI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는 8.3이었으나 예상치를 좀 큰 폭의 상회가 됐죠. 지난달에도 8.1에서 8.3으로, 이번 달에도 8.3에서 8.6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곧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FOMC 에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고 추가적인 충격이 나올 것인가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반면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그 외 뭐 CPI 등등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사다가 중국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일부 해소하는 모습이 미국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미국의 이 우크라이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새롭게 저는 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상황 보고 시장 보면서 종목들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금요일날도 국내 증시 매우 부담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또 한번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를 상회하는 모습 속에서 환율이 금요일날도 1268원까지 올랐죠. 근데 간밤에 미 증시의 하락 속에 환율이 다시 1279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금 128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월요일 국내 증시 개파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이고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금요일날도 업종들이 매우 약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연속되면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모습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증시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시장에 특별하게 수급이 강하다라는 섹터도 많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 시장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보면은 미 증시가 목요일 중국의 재봉쇄 이슈 부각과 22의 빅스텝 경고와 더불어 수많은 개별 기업들의 악재가 출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CPI 우려가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금요일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8.6으로 발표되면서 지난 3월 발표된 8월 8.5를 경신하며 다시금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며 이로 인한 연쇄적인 패드워치의 이후 연준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9월과 10월에 있는 이 금리 인상 시점에 그러니까 FOMC 시점에 빅스텝 가능성이 열렸죠. 패드워치의 그런 가능성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작용이 하나 터지면서 이런 우려감이 다가오는 14일 파월의 발언을 걱정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 연이틀 급락장을 연출하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 최근 중국의 물가지수는 지속 하락하며 증시 또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러시아의 원유를 저가에 구매하면서 나오는 흐름과 정반대되는 정책의 상으로 보면 된다.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아쉽게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지연, 인텔의 사파이어 레이즈 지연 등에 따른 IT 섹터의 악재 및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수출 및 생산 차질 등 참 복합적인 악재로 인한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옵션 만긴 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이 위클리 옵션에 대량 품매도가 굉장히 품매수가 굉장히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다음 주가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시점이 참 재미있는 게 FOMC와 맞닥뜨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산을 한다면 그날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CPI 발표 이후 바이든의 엑슨모빌이 9,000건이 넘는 시추 허가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하지 않으며 하느님보다 더 벌었다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들 기업에게 꼭 투기를 한 것처럼 돌리는 모습에서 사실 좀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들이 증설을 하지 않을까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화석연료 종말을 원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증설을 하지 않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있었던 문제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인데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친환경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구나 정도, 화석연료를 대체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정적 시각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며 공급의 증가 없이는 답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즉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 에너지 기업도 같이
보면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립니다. CPI 발표로 인한 FOMC 파월의 발언이 우려감으로 다시금 남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FOMC가 까지 시장은 흔들리고 또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어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월요일 하락은 어쩔 수 없는데 시장 하락 시 봐야 될 섹터 종목은 최근 시장의 중심주 그리고 수급이 강한 수급주 등에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참 어려운 게 중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의 변곡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변곡 오히려 주말 사이 나왔던 두세 가지의 기사에서 약간의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부각이 되는 게 어찌 보면은 러시아의 이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판 속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싼 인플레이션을 사주고 있는 피해자가 되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증권 이 센터장 발언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참 잘 묘사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광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권성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 지은 놈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 지은 놈이 오히려 죄를 받지 않고 또 매를 든 사람이 그 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근육통을 앓는데 매를 맞는 사람은 시원하다고 마사지가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참 굉장히 참 이 부분을 재밌게 풍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유럽과 미국이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면서 이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이 저는 약간 의미심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러시아 원유를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또 주말 사이에 바이든은 발언 중에 젤런스키에게 말을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5천에서 6천 발을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필요한 전쟁 자금이 6조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서방 국가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실험하고 있고요. 유럽도 그러한 인플레이션에 어마무시하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쟁 자금을 매월 6조씩 퍼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의 국민들과 공화당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게끔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장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돌발적으로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의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목요일 시간 외에서 강했던 현대차 강남 레벨 4 두 대 로보택시 이슈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모트렉스, 라직스, 퓨런티어 등이 말 그대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죠. 일단 모트렉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월요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IT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최근 약했던 부분은 일단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공화당의 방해로 인해서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공화당의 방해로 인해서 지연 우려감이 표현됐고 또 중국의 5월 반도체 수입이 급감하면서 말 그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급감하는 이슈가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약세를 좀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침체가 연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섹터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지켜보면서 핵심적인 종목군에 대한 관심 정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IT 반도체, 모든 2차 전지를 다 볼 수는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자,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이슈, 그 다음에 EU의 400조, 그 다음에 미국의 아시아 4개국 관세 유예
및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에너지 위기에서 각자 도생에 따른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기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강화시키는 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적으로 OCI와 하나솔루션은 수급이 1도 빠지지 않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이러한 소수의 수급주 안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해 보는 전략이 좋을 겁니다. 처음 급등했을 때 당시의 마음은 이 종목이 굉장히 좋지만은 시장이 급락할 때의 마음은 이러한 종목 또한 우려에 의해서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마인드를 잡고 한번 시장을 봐야 되겠죠. 어찌 됐든 장중에 수급은 체크는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대량의 매도가 지속된다면은 그런 모멘텀을 상회하는 수급 이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수급 이탈만 없다면은 개인의 매도에 의한 하락, 개인의 매도에 의한 시가 급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도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주 굉장히 좋은데요. 금요일날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졌어요. 최근 폴란드 이슈로 인해서 현대로템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죠. 이 현대로템 위주로 일단은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여전히 삼성 M&A 이슈 및 로봇 이슈는 살아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급 두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개별 이슈가 있는 CIS 등등등등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시간에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일단 MI텍이라는 종목이 6월 15일까지 이 매각 을 완료한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죠. 그럼 6월 15일 날 공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캐나다에 있는 기업과 미국의 대기업,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 양 대기업이 지금 MI텍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인수가 어디로 되든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슈가 또 급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부각될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소수의 수급주를 본다든지, 당일 급등락이 심하더라도 강력한 테마를 당일에 만들어준 종목을 본다든지, 두 가지 전략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미 증시 좀 보죠. 미 증시가 수요일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연 이틀 거의 7%가 3일 만에 좀 빠져 버렸습니다. 급락이 심하고 급락의 폭이 강하고, 또 지금 이러한 저점을 이탈하려는 또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날 국내 증시 미국의 나스닥 선물에 연동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깨져 내려올 것만 같고, 지금의 이 개파락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감은 있는데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금 하단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이 자리를 그냥 갭으로 이탈을 하면서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시가가 이 자리를 이탈하고, 즉 개파락이 마이너스 2% 넘은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통상 이 볼린저 밴더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경우가 없어요.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껏 금융위기에서 단 한 차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단 한 차례, 딱 2번 있었습니다. 이 주봉상 엔벨로프 하단을 한 번에 이탈하는 경우는 20년 동안 딱 2번 있었는데요. 10년인가요? 20년 동안, 거의 10년? 10수년 동안 딱 2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갭으로 이탈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근처에서 다시 미 증시는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고요.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은 버틸만 하다 정도로 보여지고, 이번 달에 빼더라도 아래꼬리를 좀 지켜주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아래꼬리를 잡고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캔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봐야죠. 여기가 깨지면 정말로 약세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저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신저가죠. 또 신저가에서 코스피 기준에서 2555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코스닥 기준에서 이 만들어졌던 다중바닥이 있는 구간이 2850포인트입니다. 2850포인트를 또 한 차례 지켜주면서 올라온다면 네,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고요. 개파락이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1% 내외에 1% 이상 또 가능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또 쌍방 우리 시가가 굉장히 높게 떴죠. 시가가 거의 17%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매우 높게 저는 출발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금요일날 KG ETS를 그런 의미에서 좀 매매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다 보니까 이 매매 마크가 좀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시가나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이 시가를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사서 매도하고,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청산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는 KG ETS를 매매를 했는데요.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이 쌍방울과 이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거래대금이 이들도 3천억, 4천억 터지다 보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 부분은 있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은 개인적으로 좀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슈 몰이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좀 보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누가 인수가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정도 더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자, 대형주들 볼게요. SK이노베이션 누적 수급이 최근 굉장히 강한 종목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이슈도 있었죠. 네, 하느님보다 더 많이 엑슨모빌이 돈을 벌고 있다, 말 그대로 정유주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렸을 때 이런 종목도 지금의 시가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 중심봉 강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던 자리 정도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도 지금 테슬라와 5조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금액은 명시할 수 없다라는 걸로 말이 나오면서 좀 눌렸죠. 이런 삼성전기가 이 바닥권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OCI 태양광, OCI죠.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에 지속된 매수, 그 다음 외국인의 큰 틀의 수급이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급락이 나온다면 이 기준봉의 자리 언저리에서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똑같죠. 수급이 똑같이 좋은 상태예요.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이 더 많이 사고 기관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둘 다 최근에 2천억 가량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일당하고 좀 급락이 연속된다면 이런 구간들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세력주 하나솔루션 우, 금요일날 저는 반등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괜히 반등이 좀 나온 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네, 좀 하락폭을 깊게 해준다면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한 차례 저는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한데,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이게 고점이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폭이 이 정도 구간 오면 거의 30% 정도 나오는 거죠. 30% 30%대 지지와 저항이 뚜렷한 구간이 온다면 단기 낙폭 과대 흐름도 됩니다. 1등주의 이런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취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우를 세력주에서 대장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SDN도 같이 상한가를 갔는데 SDN보다는 하나솔루션 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는 이쪽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풍력 유니슨 금요일날 풍력도 저는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이 음봉이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서 급락이 나야 되는데 돌리죠.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표현을 저는 좀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종목의 기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이 없다, 이 자리에서 지속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고요. 최근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대비 살아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 과 LNF가 전부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300% 무상증자 이슈가 남아있죠. 급락한다면 네, 에코프로 BM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매매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고요. LNF 또한 이 구간에 많은 매물대를 먹고 올라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단 떨어지는지 보면서 LNF도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밖에 6월 15일 날 위믹스 3.0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도 이러한 기대감에 위메이드 맥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1등주가 위메이드 맥스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지금 견조하게 이 엔벨로프를 타고 가죠. 엔벨로프를 타고 가기 때문에 좀 밀려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흐름을 갖고 다시 돌파를 하려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율주행 모트렉스가 상한가에 갔는데 지금 금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상한가에 저는 팔았습니다. 거의 상따 비슷하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매우 빨라서 지금 뭐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매했던 타점이 안 나오는데 1분 봉상 이 자리 딱 천 눌리면서 그냥 들어가서 상한가에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자율주행 섹터가 어려웠던 이유는 너무 빨랐다라는 거죠. 말도 못하게 종목을 이렇게 빨리 올려버리면 사실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겠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시가부터 강력하게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모트렉스가 강하게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 노터스의 정지도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 무상증자 테마로 인한 지금 상한가를 하나 둘셋넷 다섯 6번을 갔죠. 그리고 이 종목이 정지에 있다 보니까 무상증자 테마가 같이 있었던 이 모트렉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뭐 다른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나 강세를 보였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이 3개 정도 금요일로 올랐었던 것 같고, 또 이 노터스도 과거 신규 상장 관련 스타일이다 보니까 청단 글로벌이 또 상가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좀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청단 글로벌의 상가를 명확하게 재료가 뭘까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시장에서 그냥 베팅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참 어렵게 느껴졌고요. 자,
다음에 현대로템 볼게요. 현대로템도 음봉 매집의 성격으로 일단 종목이 마감이 됐다가 강한 양봉을 6월 9일 날 만들어 줬는데, 저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 있고 들어온 자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또 급락을 하게 된다면 단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종목을 끌고 가기는 약간은 부담되는 성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 FOMC에서 방향성이 또 일부 확인이 되면서 진짜로 시장의 또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과 또 현재 매우 안 좋은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이 바뀌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한 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 너무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 다음 영상에서 카페에 작성해 놓은 이 자료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만들고 오늘은 마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